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 하영씨의 관상을 무속적인 시각으로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영씨도 지금 힘든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버티면 해결될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 사안의 강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본인 관상을 보아하니 이번 일로 크게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배우라는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굿도 부족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영씨에게 증조부나 조부겠죠? 그 인간들이 속된 말로 나쁜 짓을 했잖아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잖아요. 그런데 후손인 하영이 조상이 벌린 범죄나 비상식적인 일을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결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라. 그럼 비상식적인 해결 방법이 뭐냐? 본인이나 본인 가족에게는 비상식적일지 몰라도 대중에게는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당연한 해결 방법입니다. 첫째, 증조부나 조부의 묘나 유골함이 있다. 당장 파묘하시거나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배우 활동을 하시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은 무조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나 그분들의 후손을 위한 생활비나 각종 지원비로 사용하겠다라고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겁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않은 자필사감은 그딴 건 대중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쁘지도 않은 필체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셋째,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한 세 가지 방법을 하영씨가 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배우 하영씨는 30대라는 외적인 나이에 비해 내면에 쓰고 있는 얼굴은 아이입니다. 초등학생이라고요. 초등학생이 어떠한 일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능동적이고 파격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선택만 이어가겠죠. 저는 앞으로 이 사태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하영씨에게 필요한 건 얼굴에 숨어있는 복을 찾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신의 입으로 꺼내놓은 가족의 역사와 앞으로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상의 잘못은 후손의 죄가 아닙니다. 증조부가 어떤 선택을 했든 조부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증손녀에게 그 죄를 대신 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손자가 대신 그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증조부입니다. 저는 하영씨에게 당신 증조부가 친일 행적을 보였으니까 당신도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조상의 죄는 내 죄가 아니지만 내가 그 조상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는 내 행동입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안의 역사를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가족과 조상을 하나의 배경으로 소개했다면 자랑스러운 부분만 내 역사라고 가져가고 불편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그건 증조부의 일인데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역사는 내 것이고 나쁜 역사는 남의 것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에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100여 년 전 안상우라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배우 하영이 그 역사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 저는 오히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안상우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확인되는 의료사 기록에 따르면 안상우는 1902년 일본 지케이카이 의원 의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조선인 의료계에서 활동했습니다. 1915년에는 조선인 의사들이 만든 한성의사회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지 못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지식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인물이 어떤 시대적 선택을 했는가는 당연히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안상우의 생애에는 의료인으로서의 경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1916년 서울에서 조직된 대정실업친목회는 한국민족문학대백과 사전에도 친일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 연구에서도 안상우가 이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사실과 친일 행적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무조건 100년 전 사람이잖아 라는 말 한마디로 밀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선택은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현실에 수긍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라가 정말 독립될지, 자기가 살아서 그 날을 볼 수 있을지, 자기 자식들이 어떠한 세상에서 살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선택했습니다. 뭘?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데리고 떠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결국 선택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의 선택 역시 역사에 남습니다. 그래서 채널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연예계 가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드라마 속 설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라를 빼앗겼고, 실제로 이름을 빼앗겼고, 문화를 빼앗겼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결과는 해방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독립운동 때문에 재산을 잃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희생의 흔적은 후손들의 삶에도 오랫동안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하영 씨에게 조상의 죄를 대신 갚으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인생을 중성녀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하영 씨가 이번 일 때문에 배우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배우를 계속하고 싶다면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란이라는 건 언젠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연예계에서 우리는 이런 광경을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사과문 한 장 올리고 고개 한번 숙이고 SNS 닫고 몇 달 조용히 있다가 작품 하나 잘 만나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하영 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도 아닙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났을 때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배우 하영보다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때 그 집안 문제 있었던 배우구나. 배우에게 이미지라는 것은 재산입니다. 특히 연기를 오래 해야 하는 배우에게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논란을 제대로 넘기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배우로 성장하고 싶다면 사과문의 문장을 더 잘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당신의 문장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행동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사를 다시 정확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불리한 자료까지 전부 찾아내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사실 가운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증조부의 삶은 증조부의 삶이고 나는 몰랐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나는 그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행동할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지원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 단체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두 번 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배우로 활동하는 동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꾸준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1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3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 들고 카메라 앞에 서서 가식적으로 사진 찍고 좋은 일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쇼하네? 당연합니다. 논란 직후 무슨 행동을 해도 대중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당신이 계속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얘 되게 일관성 있게 오래 이어가네? 진정성이라는 건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일관성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바라보면서 자꾸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묘입니다. 무속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파묘는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거는 좀 약간 위험 부담이 있고 본인 스스로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고 역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안에 묻혀있는 잘못된 자부심이 있다면 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 일이니까 무조건 감싸야 한다는 생각도 파내시고, 증조부니까 좁으니까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도 파내시고, 가족이 좋은 역사만 자랑하고 나쁜 역사는 덮어두고 싶은 마음까지 파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과 다른 선택을 하겠다. 저는 그게 진짜 파묘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의 죄를 파헤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파묘는 하루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수십 년 동안 자리 잡은 가족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스스로 의심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파묘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영 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관상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관상을 보러 오면 가끔 이런 걸 묻습니다. 선생님, 제 코에 재물복이 있습니까? 제 팔자에도 남편복이 있습니까? 제가 말년에 잘 삽니까? 진짜 건강할까요? 저는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건 타고난 이목구비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생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을 해왔는지,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에게 미안해했고 무엇을 책임졌는지가 얼굴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20살의 얼굴과 40살의 얼굴이 다른 이유는 단순히 주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온 시간이 얼굴에 고스란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배우 하영씨의 현재 관상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그녀의 입이 어떻고 그런 건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보고 싶은 건 10년 뒤 하영씨의 관상입니다. 2036년 그때도 배우를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지금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 논란이 터지고 숨어있다가 다시 나온 배우? 반대로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겠죠. 자기 집안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까지 인정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 다른 삶을 보여준 배우. 어느 쪽이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증조부 안상호의 인생은 하영씨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지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운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고난 것은 바꿀 수 없지만 타고난 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지는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영씨에게 조상을 대신해서 평생 고개 숙이고 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고개를 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뒤에 있는 역사를 한번 제대로 돌아보는 겁니다. 좋은 건 좋았다고 말하고 나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이름과 배경이 무엇이든 내가 살아가는 방식만큼 내가 결정하겠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사과문은 하루면 쓸 수 있습니다.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1시간 안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대신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의 결말은 최근 나온 자필 사과문 한 장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배우 하영이 보여줄 행동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조상의 역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어디에서 끊어낼지는 후손인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게 하영의 파묘다. 무덤을 파내는 파묘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싶은 마음을 파묘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파묘. 그리고 그 파묘가 제대로 끝난 뒤 10년 후 배우 하영씨의 얼굴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관상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관상은 좋은 코도 좋은 눈도 예쁜 입꼬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삶을 자기 얼굴에 당당히 새기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람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자기 관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는 말보다 순국선연에 대한 묵념을 한 채로 끝마치겠습니다.